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도수인 분들이 가장 예민해 하기도 하고 신경 쓰고 있는 렌즈의 두께, 즉 렌즈의 굴절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렌즈의 굴절률로 알고 있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압축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압축은 틀린 표현이기도 하고요. 안경사들이 얇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시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용어인데, 요거는 사실 쓰지 않는 게 맞고요. 특히 안경사라면 이번 기회에 굴절률로 꼭 알고 계시고, 고객한테도 굴절률로 숫자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굴절률의 정의는 뭐고 의미는 뭘까? 굴절률은 통상적으로 알파벳 N이라는 표기를 하고요. 보통은 1점 몇몇몇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하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 빛이 통과되는 속도를 1로 봤을 때 어떤 이제 가상의 매질을 빛이 통과했을 때의 속도를 역수로 표현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공기 중에 통과하는 빛의 속도보다 일반 어떤 가상의 매질을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보다는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굴절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42가 되고요. 뭐 수정 같은 경우는 1.5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1.5대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의미는 그렇고요. 당연히 굴절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촘촘하고 밀한 매질이 된다는 겁니다.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얇아지는 건데, 이게 안경 렌즈로 대입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리 렌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렌즈인데, 유리 렌즈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1.523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0, 1.670, 1.80, 1.9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들은 1.50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1.56, 1.60, 1.67, 1.70, 1.74, 1.76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1.56과 1.70이 약간 예외인데요. 1.56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재예요. 세계에는 없고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이제 그걸 수입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썼었는데, 지금은 렌즈 기준의 함량 미달과 제조상의 문제 때문에 단종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 같은 경우는 호야 렌즈와 토카이 렌즈에서만 썼던 소재인데, 호야 같은 경우는 단종시켰고요. 토카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여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폴리카보네이트나 타렉스의 가츠라는 소재 같은 경우, 폴리카보네이트는 1.58, 뭐 가츠 같은 경우는 1.523, 그런 약간의 변종된 굴절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세계 공통으로 그렇게 굴절률이 안경 렌즈에서는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굴절률이 올라갈수록 얇아지고 단단해지고 평평해지게 됩니다. 이유는 단단한 물체가 구부리기보다는 좀 펴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전면 커브가 평평한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안경사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굴절률에 대한 그 두께는 이해가 되셨겠지만, 다른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같은 굴절률이라도 회사마다 동일하냐, 그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굴절률 같은데 왜 동일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한 대로 회사마다 전면 커브라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직경 부분, 그리고 설계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미세하게 틀려지게 됩니다. 같은 굴절률이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두께가 틀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무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렌즈가 얇아지니까 당연히 많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특히나 양경사들이 그걸 강조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두께가 얇아짐으로 인해서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두께가 줄어지는 만큼 무게가 그거에 비례해서 확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굴절률이 올라갈수록 말한 대로 밀하게 되다 보니까 비중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단위 면적당 무게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께는 얇아지지만 비중이 올라가서 무게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광학적인 요소인데 굴절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광학적인 요소들은 사실 단점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고도수인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선택의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다른 부분 이제 광학적인 요소 지금 설명드릴 그거를 대체하는 다른 기술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일단 광학적인 요소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코팅 부분이 약해지거나 코팅을 뭔가 다양하게 하기에 힘들어집니다. 이유는 안경 렌즈의 코팅 원리는 기본 소재의 굴절률에 그거에 상응하는 굴절률을 가진 코팅액을 거기에 입히는 건데, 굴절률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코팅액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한 거, 아까 말한 대로 약해지거나 약간 불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간섭무늬라든가 그리고 착색, 뭐 미러 코팅, 뭐 평광,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굴절률이 올라가면 아베수라는 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색수차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이제 아베수 같은 경우는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은 이제 투과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낮아져서 굴절률이 높을수록 광학적으로 이제 뚝 떨어지니까 나쁜 렌즈다, 그런 게 아니고 내려가다 보니까 요 투과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색수차가 올라가면서 꺾임 증상, 아까 말한 밀한 매질이다 보니까 많이 빛을 꺾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이동할 때 사물이 각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눈을 조금만 움직여도 시야폭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광학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굴절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랑요. 또 하나 가공상의 문제. 가공상의 문제에서 일반 고굴절은 상관이 없는데 1.74 이상 같은 경우는 너무 소재가 단단하고 밀해서 무태 가공이라든가 딱딱한 태에 가공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깨진다든가 아니면 왜곡이 생긴다든가 그런 가공상의 한계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마무리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두께 때문에, 굴절률은 두께를 의미하지만 두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지만 도수에 맞게끔, 시력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눈이 나쁜데 굴절률이 낮은 거를 이제 권한다든가, 반대로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고, 대부분은 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굴절률이 높은 거를 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렌즈 두께 때문에 계속 굴절률에 민감하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안경 렌즈 전체로 봤을 때 렌즈 두께를 좌우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렌즈 굴절률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경 테 사이즈죠. 안구 사이즈가 작을수록 당연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D라고 해서 동공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안경을 썼을 때 안구 부분에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렌즈 두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굴절률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안구가 큰 안경테에다가 굴절률 높은 거를 넣어서 얇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죠. 당연히 이제 안경사분들이 설명을 할 거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숫자로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숫자로 알고 계시고 고객한테도 전달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세계 공통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쓰는 압축 같은 용어는 쓰지 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첨부로 안경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동시라고 하는 양쪽의 도수 차이가 굉장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 외관상 또는 무게상 굴절률이 틀린 거를 좌우에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도 아니고 맞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안경에는 반드시 굴절률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틀리게 넣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따져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굴절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